안녕하세요. RPM9 이뮤텍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도요타 RAV4는 199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선보이는 모델은 이제 4세대 후기형이 되겠는데요. 2012년에 초기형이 나오고 나서 한번 풀 체인지가 되기 전에 이제 마이너 체인지가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모습이 거의 풀 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위치가 여기가 막히고 이쪽에 이제 공기 흡입구를 두 개를 뚫었죠. 그래서 이쪽에 막은 거를 이쪽으로 이제 많이 흡입하는 그런 대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바 형태로 돼 있고 램프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 차는 반대로 좀 어떻게 보면 램프를 뒤집은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색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언맨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인데 범퍼를 보시면은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굴곡을 많이 줬어요. 약간 근육질의 어떤 운동선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들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도요타 마크의 푸른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요타 렉서스 라인업의 특징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만 이렇게 푸른색을 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차 하이브리드구나 딱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어댐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 보행자가 차와 부딪혔을 때 다리가 먼저 걸려서 위에 이렇게 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안전 규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하이브리드라는 마크가 여기 있죠. 사이드미러 옆에 이렇게 핀을 넣었는데 도요타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직진할 때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서 역시 주행 안전성에 효과를 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마케팅 포인트로서는 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죠. 보통 SUV들이 이제 그 스포일러 없는 차들도 많죠. 근데 이 차는 좀 스포일러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 제동등이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한 그런 모습이고, 자, 이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동식이라서 천천히 열리는데 그 보시면은 일반적인 SUV의 그 트렁크 높이가 한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차는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거는 그 무거운 짐을 차에 실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힘이 약한 분이나 여성분들 이렇게 낮은 그 트렁크 높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볼까요? 왼쪽에 역시 이 차가 하이브리드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앞쪽에 이제 그 배터리를 설계하는 그런 설계도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저쪽에는 연료통이 있고 이쪽에 배터리를 설계를 해서 어쨌든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넓혀 보려는 그런 설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설계가 하나 안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낮춤으로 해서 범퍼가 좀 슬림해지죠. 슬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좀 줄어드는데 승용차랑 부딪힐 때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차체가 높은 SUV들이 부딪힌다 그러면은 이 범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어를 닫았을 때 이제 이 부분까지 먹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E4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4는 역시 그 4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다가 그 보통은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을 하면서 배분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를 모터가 굴려요. 그러니까는 정기 주행 상태에서는 뒷바퀴만 굴러가고 그리고 또 같이 굴러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중간에 배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터 구동만 있을 때는 모터만 따로 굴린다. 그래서 E4라는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 도요타가 요즘 주장하는 게 스마트 하이브리드 피플인데 그만큼 이제 그 하이브리드를 타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새로운 태그라인인데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달려보고 판단하겠습니다. RAV4 운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시승 날짜에 맞춰서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뭐 황사가 좀 있다는데 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동안에 RAV4가 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 1, 2, 3세대 모델들은 조금 뭐랄까요, 좀 투박하고 약간 저렴한 느낌이었는데 이 4세대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일단은 이 검은색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대시보드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브라운 색깔의 일단 가죽을 덧댔죠. 보통 럭셔리 브랜드 외에는 이런 인테리어가 별로 없는데, 시트와 이렇게 딱 조화가 되는 이런 대시보드의 어떤 마감재,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오른쪽에 이제 모니터, 그리고 이 에어컨 공조 컨트롤 장치가 굉장히 손에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조금 하나 흠은, 이 모델이 이제 EV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이제 EV, 그 다음에 에코, 또 스포츠 모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버튼이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조장치 컨트롤은 굉장히 가까운데, 그 안쪽에 깊숙이 이 모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에 잘 띄는, 손에 잘 닿는 곳에 두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버튼 빼놓고는 크게 흠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선바이저도 보면은 보시죠. 이쪽에 이제 선바이저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더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바이저 이렇게 딱 이쪽에서 햇빛이 올 때 가리면 이 부분이 안 가려져서 아쉬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선바이저 익스텐션을 안 갖춘 차도 많습니다만 이 차는 꼼꼼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램프도 보면은 딱 이렇게 끼면 자동으로 켜지는데 LED 타입입니다. 실내 램프가 다 LED예요. 이런 거는 상당히 꼼꼼하게 설계가 잘 된 것 같고,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등받이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테리어 4개 반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구성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적인 노멀 모드에서는 이 전기 모터가 활성화되면은 계기판에 EV라고 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터로만 달리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거를 이제 EV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안 되는 모드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이 이제 파랗게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고요. 스포츠 모드 누르면은 약간 붉은색이 뜨죠. 그래서 가속 페달에 좀 더 민감한 반응. 그러면은 손이 좀 커지죠. 이렇게 바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워트레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엔진하고 모터가 이제 결합이 된 구조인데, 총 출력이 197마력이에요. 그래서 총 출력으로는 충분한 수치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는 가솔린이나 일반 디젤 모델 같은 경우 이 RPM이 위치하는 거기에 이제 이 전기 모터의 그런 구동 상태를 알려주는 그래프가 뜹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 상태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주행 상태고, 가속 페달 밟으면 파워까지 이제 바늘이 올라가죠. 그리고 내리막길이나 이렇게 정속 주행 때, 탄력 주행 때는 차지 모드까지 내려갑니다. 지금처럼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솔린 모델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파워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SUV들이 디젤 차들이 많죠. 그래서 디젤 차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중간 RPM에서 토크가 확 올라가는 그런 특징에 좀 익숙한 분들은 약간 힘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스포츠 모드를 누르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 기어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출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DJ에 익숙한 분들은 약간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파워트레인은 별 4개 주고 싶습니다. 이 차의 돋보이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이하게 뒤에 서스펜션을 W15를 썼어요. 그러니까 W15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위시본이 2개 있는 타입인데, 위시본은 이 새의 가슴뼈거든요. 가슴뼈가 이렇게 A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W15이면은 그 위시본을 위아래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있고 이 서스펜션이 있으면은 위아래를 위시본이 딱 감싸고 있으니까 W15인데, 그만큼 핸들링이 중요하거나 이런 걸 추구하는 차에서 쓰는 방식인데, 보통 후륜구동의 앞바퀴에 많이 쓰는데요. 뒷바퀴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W15이 배치가 되면은 트렁크 공간을 좀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뭐 많이 잡아먹는 설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배치를 한 덕분에 핸들링이 굉장히 뭐랄까요, 쫀쫀합니다. 그래서 차가 높으면은 차가 출렁출렁 할 수가 있는데, 이 차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흔들어 볼까요? 네, 쫀쫀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 저는 별 4개 반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우리가 고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연비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뭐 디젤 차보다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할 경우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13이에요. 그래서 리터당 13km. 보통 보면은 가솔린만 굴렸을 때 또 SUV라고 한다면은 10km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연비가 뭐 인증 연비가 10km가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는 제가 뭐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계기만 보면은 10.7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테스트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얌전히 달리고 연비 위주의 주행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살짝 뭐 기름값이 오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2,000원대까지 오를 때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편이죠. 근데 기름값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디젤이 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가솔린의 어떤 경제성이 돋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솔린의 어떤 정숙성, 그 다음에 디젤의 그런 경제성 딱 조합하면 딱 요 모델입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래서 제가 볼 땐 연비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연비 뭐 5개 줘도 아깝지가 않죠. 6개가 있으면 6개 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 장점 중에 하나도 정숙성인데, 뭐 디젤이 따라올 수가 없죠. 아무리 디젤이 요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 모드가 있어요. 전기 주행 모드 때는 엔진이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전기 주행 상태에서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내를 달릴 때 앞에 이제 보행자들이 지나가면 차가 오는지도 몰라요, 이 차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빵빵 될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조용하다는 거. 네, 정수성도 별 5개 만점입니다. 이 차 가격이 4,300만 원인데요. 이 차 이제 동급 모델이 혼다 CR-V, 뭐 포드 쿠가, 그다음에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이런 차들인데, 뭐 하이브리드니까는 약간 비싼 건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연비에서 이제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 5년이면은 충분히 그 차이는 상쇄를 하고, 그 이상은 이제 계속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볼 때는 값 대비 가치는 뭐 별 4개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라브4 하이브리드는 세단이 좀 지루하다, 승용차 지루하다, 그리고 세단보다 좀 넓은 차를 타고 싶다, 그런데 이제 디젤은 또 싫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르면은 상당히 좋을 만한 차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평은 별 4개 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격 대비 실속 있고 조용하고 멋지고 또 상당히 장점이 많은 라브4 하이브리드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